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테슬라가 이제 인도량 발표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인도량 발표하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어, 시장 평균에 이제 못 미칠 때 이제 언더퍼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좀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나스닥은 자, 이렇게 옆으로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약간 이것보다 더, 어, 좀 아래쪽으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리마켓에서부터, 장 초반은 좀 분위기가 괜찮았는데요. 장 초반 이후에 이제 아래쪽으로 좀 많이 좀 빠지면서, 저가가 뚫렸습니다. 좀 여파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이번 인도량 발표는 그러니까 악재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서프라이즈를 못 냈으니까 근데 지난번 44만 대에서 46만 대로 이렇게 올라오긴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주 막 무슨 막 이렇게 뭐 큰 무슨 급락을 시킬 만한 그런 악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실망스럽다. 완전히 미스했다. 뭐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연속적으로 이게 이 인도량 발표로 인해서 연속적으로 뭐 여기까지 막 이렇게 막 급락하는 식으로 그런 영향까지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목요일이죠. 10월 10일 로보택시 발표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좀 뭐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로보택시 어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뭐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 처음 보는 디자인, 디자인의 자동차. 자, 이게 나와서 워너브로더스 스튜디오를 막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맥도날드에 들려서 예, 거기서 딜리버리한 이 햄버거를 싣고 주인한테까지 이제 갖다 준다던가. 예. 그러니까 일종의 뭐 우버 이츠죠. 네. 음식을 갖다 준다던가. 예, 배달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 보여줄 거예요. 근데 로보택시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예요. 지금 웨이모가 하고 있는 특정 지역에서 이제 허가제이죠. 허가를 이제 시 당국으로부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운용을 하는 거. 뭐 일부 지역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어떤 제한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글이 웨이모를 운용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막 급등하고 막 그러진 않죠. 그다음 이제 로보택시의 가치가 뭐 1경에 달한다, 뭐 2경에 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웨이모를 운영하는 구글의 주가는 그런 정도로 그게 주가가 반영되고 있지는 않죠. 굉장히 좀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구글하고 테슬라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허가 없이 그냥 개인이 예, 그러니까 로보택시 어플을 이용해서 예, 테슬라가 제공하는 이 어플을 이용해서 어, 개인 대 개인 간 서로 돈을 주고받고 예, 그다음에 한마디로 무허가죠. 예. 근데 모든 수입에는 그 세금이 매겨지죠. 예. 정부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그럼 세금이 매겨지는 곳에는 또 무슨 이렇게 허가를 받아라 말아봐 이런 또 이렇게 간섭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가장 대박인 것은 그냥 바로 로보택시 어플을 출시하고 로보택시 FSD를 장착한 개인이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디자인 자동차가 나왔다. 그럼 이것을 개인이 산다, 매입을 한다, 구입을 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모델 3나 모델 Y 갖고는 개인 택시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새로운 자동차가 나오고 그걸 사야만 로보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차를 다시 더 사라 이 말은 이 말이죠. 그리고 뭐 전 세계가 될지 모르겠는데 바로 전 세계에서 다 될지 모르겠는데 뭐 미국 내에서만 한다 해도 괜찮죠. 그런데 미국 내가 아니라 뭐 특정 지역 있죠. 뭐 특정 뭐 지금 웨이모가 하듯이 어떤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예, 그건 이쪽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디자인의 로보택시가 나오더라도 저게 어떻게 실생활에 실현이 될까?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상업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지금의 FSD처럼 그냥 개인이 자기 차를 자기 스스로만 이용을 한다. 그럼 그건 택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택시라는 것은 이게 항상 상업적인 것이 끼어 있는 거죠. 그럼 이 상업적인 걸로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허가의 벽을 뚫어야 돼요. 정부에서 미국 전 지역에서 음, 개인들이 아무 허가도 받지 않고 그냥 개인들끼리 알아서 마음대로 하시오. 예. 그렇게 풀어줄 일은 없다는 거죠. 예. 그 조금 이쪽은 좀 어두워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개인 대 개인 간에 막 완전히 그냥 마음대로 하게 만약에 허가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미국 그 택시 조합에서는 아마 완전 파업을 해야 될 거예요. 미국의 택시는 이제 정말 엄청난 경쟁자를 만나겠죠. 그러니까 이 로봇 택시로 이제 돈을 번다는 것은 이런 새로운 디자인의 자동차를 내놔서 이걸 팔아서 근데 파는데 거기에 로봇 택시용 FSD를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어플을 이용하려면 이 어플을 뭐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슬라가 돈을 쭉쭉 빨아들여야겠죠. 음.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해요. 예. 이렇게 허가를 막 해서 개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택시 영업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 승용차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할 수가 없죠. 어, 그 뭐 우버 같은 거를 그런데 우버 기사가 돼야 되고 막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음, 너무 그러니까 미래를 가늠하기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로보택시는 일종의 하나의 어떤 이런 컨셉이고 그것이 실현되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오더라도. 그리고 뭐 일부 지역에서 웨이모처럼 이제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뭐 큰 저거는 없고요. 예. 그냥 뭐 그렇게 해서 뭐 데이터 수집하는 정도? 뭐 그런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 예. 25년 말까지 이 로보택시용 자동차를 이용해서 2만 5천 불짜리 차를 만들어서 팔겠다. 이게 나오면은 이것은 좀 대박, 약간 중대박감? 2025년 말이라고 하면은 26년 말이라고 우리가 알아들으면 되겠죠. 네, 테슬라가 25년 말이라고 하면. 예. 그리고 이제 대량 판매를 하려면 이제 사이버 트럭과 달리 필수적으로 아마도 멕시코 공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추가적인 공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만, 그러니까 2만 5천 불짜리 자동차라는 것은
이게 거의 한 40만 대, 이 단일 차종으로 40만 대급으로 앞으로 올라설 거란 말이죠. 예, 엄청나게 팔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3와 Y보다도 더 팔릴 거예요. 40만 대까지는 좀 그렇고, 예, 30만 대? 연간 30만 대는 한 단일 차종이 차지하게 될 거예요. 예, 이제 3하고 Y보다도 더 이제 많이. 그러면 필수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공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추가 공장을 설치하지 않고 그냥 대기자들만 지금 사이버 트럭처럼 대기자들만 왕창 이렇게 대기시켜 놓고 기존 텍사스 공장과 프리몬트 공장, 예, 또는 이제 상하이 공장에서 그냥 뭐 라인을 뭐 조금씩 더 추가해서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생산 속도가 너무 느릴 거고, 그러면 26년 말, 뭐 진짜 램프업을 가려면 거의 27년 말 가야지 이렇게 램프업이 될 거란 말이죠. 어쨌든 이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가 나오는 건 좋은데 이게 제일 절실한 것은 추가적인 공장을 설립하는 거예요. 추가 공장. 그래서 생산 캐파 자체를 늘려놓고, 그리고 그것이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가 된다. 와, 테슬라 차가 너무 좋아서 공장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선다. 예. 그리고 주문 오더가 그냥 너무 막 100만 대, 200만 대씩 주문 오더가 완전 나래비를 서버린다. 줄을 서버린다. 이런 상황. 예, 서로 내 차 먼저 달라. 그리고 사람들이 차를 한 막 8개월씩 기다려서 사고 막 그런, 과거에 그랬죠. 이런 해피한 상황이 돼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공장 더 세워야겠구나 하면서 막 공장을 늘리겠죠. 근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테슬라가 지금 공장을 추가로 설립하는데 아주 그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이런 확실한 경기가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공장을 막 계속해서 늘렸다가 차 안 팔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회사가 업그레이드 되기가 좀 힘들어요. 예.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FSD의 뭐 대규모 라이센싱이 발생이 된다. 이거 예상하기도 좀 어렵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기업들이 다 어떤 이런 불경기,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의 그 수요 감소, 그런 거. 그리고 뭐 제 개인적인 소감이지만, 2020년 초부터 해서 테슬라 차가 도로에 왜 이렇게 자꾸 보이지? 더 많이 보이네? 와, 많아졌다. 그리고는 요즘은 왜 많이 안 보이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느끼실 거예요. 음. 모델 3 신형이 나왔는데 왜 도로에 많이 안 보일까? 예. 수입이 안 되는 건가? 사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물량이 없어서 못 사고 있는 건가? 음. 심지어 요새 모델 Y도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냥 이게 막 이렇게 많이 보였다 하다가 계속 많이 보여야 되는데, 더 이상 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테슬라 그 10월 10일 로보택시 발표에 대한 그 이후의 반응은 예상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예. 어, 그래서 이제 이벤트만 했다 하면은 주가는 날아갈 거야 라고 생각이 된다면, 보통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때 이제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밀리지 않고 방어가 됩니다. 방어. 음.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중동 전쟁도, 예, 좀 더 아마 여기서 지금 현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확산이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그 지금은 이제 이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까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11월 가서 미국의 대통령이 결정이 되고 나서 그 후에야 조금 이제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음. 대통령이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이제 그 레임덕 상태이니까 이스라엘이 아무 눈치도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번 10월 달은 굉장히 좀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는 달이다. 그래서 10월 달이 좀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그 사실 이제 지금 이렇게 정고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욕심을 제가 예전에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주봉 차트 두고 보면서 이게 이제 수익에 대한 욕심을 좀 낮춰 놓으면은 나중에 여기 300달러 이렇게 넘어설 때 그런 거 보고 가서 사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굳이 여기서 막 저기 갈까 볼까 하면서 막 이렇게 예, 하는 것은 뭐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는 거죠. 예. 근데 올라가는 걸 이제 확실히 이제 벗어나는 거 보고 가다 사면은 예, 좀 수익은 줄죠. 음,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음, 성공 확률이 그러니까 어떤 매매에 대한 성공 확률이 좀 올라가요. 대신에 이제 주식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수익은 좀 이렇게 줄거든요. 음. 자, 그런데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의 매매의 난이도를 낮춘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가령 10번의 매매를 해야 되는 이 주식 게임에 돌입이 됐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결국 나중에 최종적으로 플러스 수익을 내면서 승자가 된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매매, 두 번째 매매, 세 번째 매매, 뭐 네 번째 매매에서 어떤 매매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매매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매매는 좀 쉬운 매매가 있을 수도 있고 각각의 이제 지나오다 보면은 이렇게 바닥을 잡을 기회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갈 때도 있고 다시 뭐 이제 뭐 이런 데 들어갈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고점을 뚫는 상황에서 거기서 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 각각의 매매의 난이도 이제 나한테 주어진 어떤 그 상황이 난이도가 다 달라요. 근데 어려운 난이도는 그냥 패스하고 내가 확실히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난이도에서는 확실히 성공을 시켜주고 그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플러스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확실히 어떤 이제 내가 자신 있는 상황이 왔어요. 그럴 때는 자신의 어떤 선택을 믿고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식에서는 뭐냐면 내가 믿고 쓸 수 있는 매매 어떤 매매 기법이라던가 스킬이라던가 그런 것이 하나 뭐 둘 셋 넷 몇 가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쓸 수 있는 상황이 딱 왔을 때는 이제 거의 확실하게 수익을 딱 내줘야 되는데 이 수익을 내는 과정이 서로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 확실히 내가 이런 상황 매매는 나는 잘해. 그러니까 뭐 어떤 저항선 돌파하는 매매는 나는 잘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고 그 스킬이 있고 항상 내가 이제 어떤 저항선 돌파 매매는 잘했어. 가령 그런 어떤 게 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자신을 믿고 그 스킬을 믿고 예, 그럴 때는 과감하게 이제 매매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음.
근데 이럴 때도 이거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하면서 우왕좌왕하게 되면은 안 돼요.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주말 매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